이동민의 전쟁사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2014년도에 이루어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입니다. 자,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은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에서는 반대했지만은 어쨌든 러시아는 이제 큰 희생도 치르지 않고 굉장히 기대 이상으로 손쉽게 크림반도를 병합할 수가 있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물론 여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국력 격차, 군사력 격차 이런 부분도 당연히 있었겠죠. 하지만은 더 이제 결정적인 요인은 크림반도의 역사적인 그리고 지리적인 요인하고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땅이었을까요? 2014년 2월까지는 당연히 그랬었죠. 하지만은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 땅이 된 것은 사실은 1954년부터였습니다. 그 전의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땅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죠. 물론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와 인접해 있습니다. 당연히 눈으로 보면은 당연히 이제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와 붙어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땅이 아니었겠느냐라고 볼 수 있지만은 실제로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자, 이 크림반도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오랫동안 동로마 제국의 지배도 받았었고, 몽골 제국이 멸망을 하고 나서는 이 크림반도에는 크림 칸국이라는 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크림 칸국은 몽골 제국을 따라서 이주해온 타타르족이 세운 나라였는데요. 결국에는 제적 러시아한테 멸망이 됩니다. 당연히 크림 칸국이 멸망한 뒤에는 이 크림반도는 러시아 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련이 생기고 나서도 당연히 크림반도는 소련 영토였다. 정확히는 소련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국이었던 러시아 공화국의 땅이었죠. 자, 이것이 바뀌게 된 계기는 1954년도였습니다. 왜냐하면은 1954년이 되면은 니키타 이 후르쇼프가 서기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이 후르쇼프는 원래 출신이 러시아 출신이 아닌 우크라이나 출신이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원래 러시아 공화국 땅이었던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 공화국 땅으로 떼어주게 됩니다. 자, 소련이 건재할 적에는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안 되었다. 그런데 소련이 해체가 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다른 나라가 되면서 크림반도가 어느 나라에 귀속되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첨예한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크림반도는 흑해에서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군사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실제로 흑해함대 기지 같은 경우에는 세바스토폴, 크림반도 남서부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여기에 모함, 기지를 두고 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흑해의 제해권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크림반도를 갖고 있는 편이 좋다. 최소한 확실한 영향력 아래에 두는 것이 좋다. 그런데 어쨌든 소련이 망할 당시에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공화국 땅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크림반도는 러시아 땅이 아닌 우크라이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나마 2004년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정부가 칠러 성향이 굉장히 강했다. 그랬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와 큰 적대가 마찰 없이 세바스토폴 항구를 우크라이나에 돈을 주고 임차를 하는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오렌지 혁명이 터지면서 러시아는 굉장히 큰 위기감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렌지 혁명 그리고 유시엔코 정권은 다분히 친서방 성향이 아주 강했거든요. 오렌지 혁명 때문에 그리고 유시엔코 정권 때문에 우크라이나 그리고 크림반도가 완전히 친서방 정권, 나토, EU,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 자칫하면은 흑해에 대한 제해권까지도 잃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나마 2010년에 칠러 성향의 야누코비치가 당선이 되면서 그나마 푸틴, 러시아는 한숨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2013년 하반기가 되면은 아주 큰 일이 또다시 터지게 된다. 바로 유로마이단 혁명이었습니다. 야누코비치가 국민들의 신망을 잃으면서 특히 친서방 성향이 강한 그 우크라이나 서부에서는 유로마이단이라 불리는 대대적인 친서방, 민주화, 반정부, 반러시아 시위가 들불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야누코비치가 유로마이단 시위를 군대까지 동원해서 무력으로 진압을 하려고 했지만 이것 때문에 유로마이단 혁명은 확대되게 되었다. 그러면서 2014년 2월에는 야누코비치가 결국에는 그 탄핵을 당하고 러시아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겨우 야누코비치 정권 덕분에 한숨 돌리나 싶었더니 또다시 유로마이단이 터졌다. 자, 그런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은 푸틴 그리고 러시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크림반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크라이나 땅이었던 역사가 길어봐야 이제 60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1954년부터 2014년까지가 정확히 60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크림반도 사람들은 법적으로는 우크라이나 국민이다.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땅이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러시아인이다. 우리 땅은 러시아 땅이다. 이런 식의 그 정체성,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2014년 무렵에 90% 이상의 크림반도 주민들은 우크라이나가 아닌 러시아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은 유로마이단이 일어나니까 대대적으로 반유로마이단, 반서방 시위를 이어갔다. 자, 이런 상황은 푸틴한테는 위기이자 기회였습니다. 유로마이단이 완전히 확대가 돼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친서방 국가가 돼버리면 그 러시아는 크림반도, 나아가서는 흑해까지도 이럴 수가 있다. 그런데 정작 수많은 크림반도 사람들은 반유로마이단, 반서방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사실은 잘만 하면은 이 기회에 크림반도를 뺏어올 수가 있다 하는 기회로도 이제 쓰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푸틴은 이제 2014년 그 2월 무렵부터 이제 리틀 그린맨이라는 일종의 특수부대를 그 크림반도로 잠입을 시킵니다. 이 리틀 그린맨이라는 말은 원래 이제 서구권에서 주로 외계인을 가리키는 그런 이제 말인데, 이 푸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러시아가 개입했다 이런 식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특수부대원들한테 뭐 계급, 이름, 소속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이제 군복을 입히고는 몰래 이제 크림반도로 잠입을 시켰다. 그 돈바스 지역에도 원체 친러 성향이 강한 데다가 흑해 함대 유도함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 리틀 그린맨 부대들은 아주 효과적으로 크림반도에 그 잠입을 했다. 그러면서 2월 말이 되면은 이 리틀 그린맨들 덕분에 그 크림반도의 친러 시위대, 친러 민병대들이 아주 조직화가 되면서 반러 시위대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권력까지도 아주 교묘하게 이제 그 속이고 압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4년 3월이 되면은 이 리틀 그린맨 그리고 그들의 소송을 받는 친러 시위대, 민병대들이 크림반도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제 그 크림반도에 주둔을 했던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군들이 이제 리틀 그린맨 부대 그리고 친러 시위대, 친러 민병대들한테 고립이 되는 상황까지도 벌어지게 되었다. 당연히 대다수의 그 크림반도 주민들은 오히려 러시아, 푸틴을 열렬히 환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푸틴은 이제 크림반도를 완전히 장악을 하고 민심까지도 얻으면서 2014년도에는 주민투표의 결과를 통해 가지고 크림반도를 완전히 그 러시아 영토로 병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리고 서방 세계에서는 대대적으로 비난을 하고 저지하려고도 했지만 크림반도라는 땅이 갖는 특성 때문에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푸틴 러시아군의 이제 그 리틀 그린맨 전술 때문에 그 결국에는 그 러시아의 그 크림반도 병합을 제대로 저지를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는 그
흑해의 그 지정학적, 군사지리학적 요지인 그 크림반도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 크림반도를 뺏기면서 해군력에도 치명타를 입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불리한 입지에 서게 됩니다. 자, 푸틴이 그 크림반도에 그냥 만족했을까요? 당연히 그러진 않았습니다. 자, 크림반도를 그 병합한 푸틴은 이제 그 돈바스까지도 장악하려는 그 수순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4년 이제 그 봄, 여름이 지나면서 돈바스 일대에서는 이제 리틀 그린맨의 그 지원을 받는, 그리고 러시아군의 그 간접적인 지원을 받는 그 칠러 민병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부군 사이에 이제 그 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돈바스 전쟁이라고 부른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푸틴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생각보다 돈바스 전쟁이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푸틴은 2020년 2월에는 드디어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발발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점에서 이제 2014년도에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은 그 2022년도에 이어지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직접적인 그 발단, 계기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